네,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계절의 분위기에 딱 맞는 영화를 골랐고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입니다. 네. 이 영화 왜 이제 나오나 싶네요. 그렇죠. 한 번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영화일 텐데 이 영화가 국내 개봉된 지가 올해로 딱 10년이에요. 10년. 2004년 됐는데 사실 근데 이런 영화는 크게 개봉하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의 사랑 영화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이런 분들이 참 애잔하게 이 영화를 애틋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そういやさ、名前なんていうの？ジョゼ。いやいや、君の名前。だからジョゼや。うち好きや。あんたもすることも好きや。 멜러 영화는 참 묘해서 저 영화를 너무나 완벽하게 잘 만든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예민한 촉수를 갖고 있어서 보고 나면 와 보는 것만으로도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영화들이 있죠. 바로 이 영화가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는 사실 원작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이고 국내에서도 출간이 됐는데 원작 소설보다 영화가 10배는 훌륭합니다. 주인공은 츠네오라는 남자예요. 밤에는 그 게임방에 가가지고 알바를 하는 그런 학생이죠. 근데 그 알바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근처 마을에 있는 사는 이상한 할머니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決まったありがたや。鉄マンの帰りによう会うんやけどな。よぼよぼの白髪のババアがボロボロの乳母車押しながらもうとぼとぼ言うて歩いとんのよ。これが気色悪いんや。あのラグルバ何が乗ったんやろな。そりゃ孫は乗ってんじゃないんすか。あのババア野郎。あれ実は運び屋らしいで。どこぞの国に雇われてな。バグルの中にどえらいお宝積み込んで運んどるなんて。 그러다가 어느 새벽에 자기 애완견을 끌고 산책을 나간 츠네오가 자기가 말로만 들었던 바로 그 유모차가 굴러내리면서 벽에 부딪히는 걸 보게 됩니다. 見たっていいじゃん見たって 그래서 그것을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안에 아기가 아니라 여자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네. 소녀가. 그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게 됩니다.飯食ってくかえ朝飯や 그 집에 가서 아침을 먹게 되는데 사실 아침 안 먹고 싶잖아요. 그런 상황에 뻘쭘해서. 상황도 살벌하고. 그렇죠. 근데 요리 솜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란말이를 먹고 밥을 먹고 하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인연이 닿아서 이 여자아이를 사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여자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었죠. だし巻きうまいっす。当たり前や。うちが焼いたんや。まずいわけないがな。 사랑이란 교통사고처럼 찾아온다.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바로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의 그 사랑의 시작이야말로 네. 이 남자 주인공의 어떤 인생에 마치 교통사고처럼 그렇게 뛰어들어서 그러네, 시작이 됐던 일종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시작이고요. 어쨌건 그렇게 해서 영화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뒤로 갈수록 사실은 좀 무너지는. 이 영화 왜 골라오셨어요? 두 번째 장면 지금 통곡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이 영화 과연 그 세 개의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첫 번째 장면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장면은 츠네오가 그렇게 드디어 사귀게 되는 사이가 됩니다.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근데 문제는 조제, 할머니는 사실은 세상에 없는 아이처럼 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世間様に何の役にも立てんのに一丁前に遊んどるんやないのバッチ当たるで 그래서 매일 집에만 있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된 츠네오가 조제한테 산책 나가자라고 낮에 꼬시는 겁니다. 네. こんな時間にうちが外出たらおばあが嫌がる。寝てんじゃん。 두 사람이 강변을
그 유모차 밑에 심지어는 스케이트보드까지 깔고 신나게 질주하는 장면. 이 장면을 첫 번째 장면으로 뽑겠습니다. おもろいな。 자, 이 장면을 첫 번째 장면으로 골라오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사실은 이 세 사람의 고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조제는 자기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면서 사실은 감춰야 하는 가족인 거예요. 반면에 츠네오는 그렇게 감춰져 있는 조제라는 여자아이를 세상에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츠네오랑 사랑을 하지 못했다면 이 조제라는 여자아이는 그냥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평생 방 안에서만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잘 드러내는 주는 장면이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리 낮에 유모차에다가 심지어는 천을 덮지도 않고 밑에 스케이트보드까지 깔고 질주하게 되는 거죠. 재밌는 건 영화의 제목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 보면 호랑이에 대해서 두 사람이 호랑이를 같이 보러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夢見そうに怖い。一番怖いもん見たかったんや。好きな男の人ができた時にこうやって。 조제는 츠네오라는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드디어 호랑이를 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거죠. 그 말은 세상 속에 자기가 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어떻게 보면 사랑의 위대함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귀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할머니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 남자아이가 그냥 동정심으로 사귀는 것 같거든요. おばあちゃんすいません開けてくださいおばあちゃんおばあちゃんすいませんあんた頼むさかいもここへは来んといとくな 그러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사실상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바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おばあさん亡くならはったよ。 그럼 세상에 조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찾아가게 되죠. 조제, 俺ばあちゃん死んだんだって。あんたなんか関係ない。帰れ。帰っても。帰れ。帰れって言われて帰るようなやつは早く帰れ。 이전보다 훨씬 더 뜨겁게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책임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정말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향의 그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낼 때 조제를 소개시키러 데려가려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せんべいみかんジョゼ、旅行初めてだもんな。 조제는 기분 좋죠. 왜냐하면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어디를 멀리 나가본 적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게 되는데 가기 전부터 수족관을 가보고 싶어 합니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나오는 거죠. 수족관을 가기 위해서 미리 다 찾아보고 딱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휴관이었던 거예요. 휴관이었어요. なんで休みやねん。しょうがないじゃん。どないしてくれんねん。魚やったら泳いで来たらええやないか。 사실은 두 사람의 균열이 이 휴관으로서 상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가야 되죠. 그 남자가 업어가지고 이 장애인 화장실에 데려다 주죠. 그러다가 갑자기 남자가 충동적으로 집에 전화를 합니다. どうしても片付けなきゃいけん仕事入ったから。オッケー。じゃあお父さんたちには言っとくけん。頼んだ。兄ちゃん？いるんだと？
キロ。到着時間は13。うちは海神となった。 행선지를 바꿔서 그냥 바다로 가자라고 우기게 되죠. 왜냐하면 남자의 마음을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장면은 그날 밤 두 사람은 원래 온천여관에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물고기 성이라는 모텔이 나온 거죠. 충동적으로 조제가 저기서 자자라고 말을 하고 두 사람은 거대한 조개 모양의 침대가 있는 방에서 잠을 보내게 됩니다. 貝殻も泳いでいるで。 네, 그리고 나서 그 모텔에서 잠을 잘 때 남자가 먼저 잠들어 버리죠. 근데 그 옆에서 대고 조제가 자기의 깊은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いつかあんたがおらんようになったら迷子の貝殻みたいに一人ぼっちで海の底をコロコロコロコロ転がり続けることになるんやろ。でもまあそれもまたよしや。 사실 이 장면 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츠네오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고 정말로 조제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관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지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그렇게 서로가 너무 지쳐서 결국은 헤어짐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관계를 칙칙한 부분 하나 없이, 감상적인 부분 하나 없이 너무나 깔끔하고도 쓸쓸하게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장면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그 조개 침실에 이동진 씨가 네. 네,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취재로 갔다 왔고요. 취재로. 네, 이게 요코하마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조개 모양 침대가 있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조명만 없고 방이 그대로 있어요. 옆에 그 영화를 보시면 벽지 무늬에 열대어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네. 거기도 그대로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죠. 네, 마지막 장면이요. 진짜 뭐라 그럴까요? 보면서 어떻게 영화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냐. 네, 이렇게 마음이 막 무너지듯 본 그런 굉장히 훌륭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긴 근데 스포일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알고 싶지 않다면, 세 번째 장면을 건너뛰어도 되겠다. 근데 여기까지 말했는데 설마 끄겠어요? 네. 볼륨만 살짝 줄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한 그 조개에서 잠들고 혼자 독백하는 쓸쓸한 장면에서 딱 다음 장면이 뭔가 하면 그냥 평범하게 남자가 출근하는 것 같은 장면이에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남자도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근데 여자가 심상하게 그 남자가 즐겨보던 약간 야한 잡지를 한 권을 장난스럽게 선물처럼 줍니다. 選別や。 남자는 마치 그날 저녁에 다시 돌아올 것처럼 나가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게 두 사람의 영원한 이별 장면이었어요. 最後は案外あっさりしたもんだった。別れの理由はまあいろいろってことになってる。ごめんね。でも本当は一つだ。僕が逃げた。別れても友達になれる種類の女の子もいるけどジョゼは違う。僕がジョゼに会うことはもう二度とないと思う。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사랑 영화에 슬픈 영화들 많지만 이런 장면 같은 영화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바로 그 쯔마부키 사토시가 눈물을 터뜨릴 때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어느 한 지점이 바로 다시금 불려 나와서 우리에게 너 역시 그랬지 않냐라고 되묻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짠하실까봐 마지막에 하나만 더 그냥 암시적으로 덧붙인다면 조제라는 그 여자가 워낙 꼿꼿하게 앞으로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엔딩, 멋진 엔딩을 갖고 있기도 해요. 영화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제의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영화와 영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은 우리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신 영화가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의 생각과 오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보시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